나이가 들어가도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밤마다 여러 번 깨어 화장실을 오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불편함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노화로 치부하지만 그 뒤에는 몸의 기능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의학과에서 오랜 시간 남성 노년기 건강을 진료해온 김성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약이나 수술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전립선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몸의 근육과 순환을 활용해 전립선 비대 증상을 완화하는 방식에 대해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전립선이라는 기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호두 크기의 샘으로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둥글게 감싸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샘은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 정자를 보호하고 이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이 요도와 밀착되어 있다는 점이 나이가 들수록 문제의 중심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여러 성장인자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전립선 조직이 천천히 두꺼워지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를 양성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암과는 무관하지만 전립선이 커지면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 곳이 소변 통로인 요도입니다. 요도가 좁아지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한 번에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아 잔뇨감이 생기며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가 생활 전체의 편안함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를 피할 수 없는 나이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근육과 혈류 순환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주변의 압박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방광은 더 강하게 짜내듯 수축하려고 노력하지만 출구가 좁아진 상태에서는 쉽게 비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광벽은 두꺼워지고 예민해져 조금만 소변이 차도 바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에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오가게 되고 외출할 때도 가장 먼저 화장실 위치부터 살피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단순한 배뇨 문제를 넘어 수면의 질 저하와 우울감,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세균성 감염이든 비세균성 염증이든 전립선 조직이 붓고 단단해지면 요도에 가해지는 압력은 더욱 커집니다. 회음부와 아랫배에는 묵직한 통증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앉아 있을 때 엉덩이와 사타구니가 계속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밤에 자다가도 아랫배가 당기고 찌르는 느낌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연스럽게 부부 생활에 대한 의욕까지 떨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립선 질환은 단순한 소변 문제를 넘어 삶 전체의 균형을 흔드는 건강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나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증상이 많이 진행된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약물 치료와 수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 단계나 약물 치료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시기에는 전립선 주변의 혈류와 골반저 근육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은 골반 깊은 곳에 있어 혈액순환이 쉽게 정체되는 구조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과 복부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는 모두 이 부위의 순환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길게 끄는 원인이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구조가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골반저 근육은 골반뼈 사이를 촘촘히 이어지며 방광과 전립선, 직장을 아래에서 지지하는 깊은 근육입니다. 마치 단단한 해먹이 내장과 골반 장기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근육이 튼튼하고 탄력이 있을 때는 방광 출구와 요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소변 흐름이 일정합니다. 전립선 주변의 혈관과 신경도 압박을 덜 받아 염증이 생겨도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고 늘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과 복부 비만이 더해지면 체중이 아래로 쏠리며 골반저 근육은 하루 종일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나 묵직함으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지력이 약해져 방광 입구가 느슨해지고 전립선 주변 혈관이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변 줄기는 약해지고 방광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전립선 내부에는 혈액과 체액이 정체되어 염증이 계속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골반저 근육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이때 중요한 것이 남성을 위한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이고 이완시키는 훈련입니다. 여성만 하는 운동으로 알고 있지만 의료적으로 남성에게도 매우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남성의 골반저 근육은 요도 조절뿐 아니라 발기 유지와 사정 조절에도 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을 잘 활용하면 전립선으로 향하는 혈류가 증가해
만성염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케겔 운동의 첫 단계는 올바른 근육을 찾는 것입니다. 잘못된 근육에 힘을 주면 허리나 엉덩이만 피로해지고 정작 전립선 주변은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을 볼 때 잠시 흐름을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골반 저 근육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근육 위치를 확인하는 데만 사용해야 하며 훈련은 반드시 소변을 보지 않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계속 흐름을 멈추는 동작을 반복하면 방광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 위치를 파악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의자 끝에 앉거나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허벅지와 엉덩이, 복부에는 힘을 주지 않고 항문과 요도 사이를 안쪽으로 살짝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조용히 힘을 줍니다. 안기를 살짝 참으면서 동시에 소변도 멈추는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때 숨을 참거나 어깨와 가슴에 힘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몸의 깊은 곳에만 힘이 들어가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짧게 조이고 풀어주는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이 빠른 수축은 펌프처럼 작용해 전립선 주변의 혈류를 밀어올리고 정체된 체액을 흘려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느린 수축을 추가합니다. 근육을 서서히 조여 최대 힘에 가까운 상태까지 끌어올리고 천천히 두세 번 호흡 함행하면서 유지한 뒤 서서히 힘을 풀어줍니다. 이 느린 수축은 골반저 근육의 지구력을 키워 배뇨 조절에 도움을 주며 밤에 깼을 때 소변을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 처음부터 강한 힘으로 오래 버티려 하지만 그러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회음부가 뻐근해지며 허리와 엉덩이까지 긴장이 올라옵니다. 근육은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더 굳기 때문에 적당한 강도로 자주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과 적은 횟수로 충분하며 몸이 익숙해지면 그때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립선과 골반저 근육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케겔 운동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큰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 운동을 하루 생활 속 어디에 배치하면 좋은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지점과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 신호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케겔 운동을 실제 일상에 어떻게 녹여 넣어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연습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과 방광은 자율신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배뇨 신호는 예민해지고 골반저 근육은 과하게 조였다 풀렸다를 반복합니다. 따라서 케겔 운동은 몸과 마음이 비교적 차분해진 시간을 골라 짧게 나누어 여러 번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기 전 잠깐의 여유 시간, 점심 식사 후 잠시 의자에 기대어 쉬는 시간,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며 편하게 앉아 있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 이런 정도의 구성이라면 대부분의 분들이 큰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각 시간대에 해야 할 양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누운 자세에서 골반저 근육을 빠르게 조였다 풀어주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한 뒤 마지막에 느린 수축을 몇 차례 더해 하루 동안의 순환을 깨운다는 느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점심 이후에는 오래 앉아 있으면서 굳어있던 골반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짧고 가벼운 수축 위주로 연습합니다. 저녁에는 낮 동안 쌓인 긴장을 내려놓는 것이 목표이므로 힘을 지나치게 주기보다는 부드러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회음부와 아랫배 전체가 편안해지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낮보다 조금 더 깊은 느린 수축을 활용해 방광 출구를 안정시키고 밤 동안 배뇨 신호가 급하지 않도록 가라앉혀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나누어 꾸준히 연습하면 골반저 근육은 서서히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상당수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변화는 소변 줄기의 느낌입니다. 예전보다 소변이 조금 더 곧게 뻗는 느낌, 방광이 비워지는 속도가 약간 빨라진 듯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조금씩 줄거나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골반저 근육의 지지력이 좋아지면서 방광이 작은 자극에 쉽게 흥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케겔 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회원부와 아랫배에 느껴지던 묵직함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전립선 주변에 혈액과 체액이 고이면 염증 물질이 머물면서 통증과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골반저 근육이 펌프처럼 잘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 부위의 순환이 개선되어 부종과 염증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통증이 줄면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다시 혈류가 좋아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 운동처럼 느껴졌던 케겔이 어느 순간 전신 컨디션과 수면의 질까지 함께 바뀌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 하나만으로 전립선의 크기 자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골반저 근육 운동만으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 전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염증과 부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풀어 있던 부분은 작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제 증상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라는 상태 안에는 조직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만성 염증과 우렬이 겹쳐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이 가운데 우렬과 염증이라는 요소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육이 반복해서 수축할 때마다 전립선 주변에 가는 혈관을 통해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부풀어 있던 조직은 서서히 탄력을 되찾습니다. 그 결과 요도를 누르던 압력이 줄어들고 증상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할 경우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엉덩이와 허벅지, 복부 근육을 함께 세게 조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쓰면 골반 전체가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오히려 혈류가 막히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숨을 참은 채 힘을 주는 습관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배 안쪽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 오히려 방광과 전립선이 더 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증이 느껴질 만큼 너무 오래 힘을 주고 버티는 연습입니다. 고통이 동반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그 부위를 피하려고 하고 결국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케겔 운동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강도보다 리듬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습관 그 자체가 전립선과 방광에게 안정된 신호를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전과 점심 이후, 저녁 휴식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처럼 하루 4번 정도를 정해두고 그때마다 짧게 빠른 수축과 느린 수축을 섞어 실시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골반저 근육은 그 리듬에 적응하고 배뇨 패턴도 함께 안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많이 하고 며칠 동안 완전히 쉬는 식의 들쭉날쭉한 패턴을 피하는 것입니다. 케겔 운동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실천하면 좋은 생활 습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변을 지나치게 오래 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전립선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자주 참는 습관을 계속하면 방광과 요도 출구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전립선 안쪽으로 역압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십시오. 이 두 성분은 방광 점막을 자극해 배뇨를 더 자주 하게 만들고 밤중 각성을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셋째, 체중을 서서히 줄여 복부 비만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 지방이 많을수록 위에서 골반저 근육과 방광, 전립선을 누르는 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한동안 의자에만 앉아 있었다면 일정 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몸을 풀고 잠깐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골반 깊은 곳에 고여있던 혈류를 상당 부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신호도 분명합니다. 갑자기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통증이 심하고 아랫배가 단단하게 부풀어 오를 때, 소변이나 정액에서 피가 반복적으로 보일 때, 몸에 열이 나고 오한과 피로가 심해지면서 배뇨 시 통증이 동반될 때, 허리나 골반뼈 주변에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단순한 기능 문제를 넘어 감염이나 악성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케겔 운동을 계속할지 혼자 판단하기보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해 현재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염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는 피하기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것이 곧 삶의 질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립선은 혈류와 염증, 호르몬 변화, 근육의 상태가 복잡하게 연결된 기관이며 이 가운데 골반저 근육은
당신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소입니다. 케겔 운동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일상 어디에서든 조용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명확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약을 처방할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며 진짜 치료는 생활 방식과 몸을 사용하는 습관이 바뀌면서 시작된다고. 오늘 설명해드린 전립선 케겔 운동은 바로 그 변화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신 뒤 지금 자리에서 조용히 골반저 근육을 몇 번이라도 조여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작은 동작이 앞으로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밤에 편안하게 잠들고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전립선과 골반저 근육에게 잠시라도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사로서 검증된 의학 정보와 실천 가능한 방법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남성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